자, 첫 번째 경기 나고야 대 이제 빗셀고베. 자, 일단은 뭐 이번 시즌 양 팀 다 지금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고야도 그렇고 빗셀고베도 그렇고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갖춰진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양 팀 다 이전 시즌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적도 더 지금 좋은 추이를 보이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 이번 경기가 이제 리그 경기가 아닌 컵 경기다 보니까 양 팀의 이런 스탠스가 좀 상반되어 있는데,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에도 주전들을 출전시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컵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컵 경기를 포기하고 리그에 그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면서 리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처음부터 어느 정도 주전 라인업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로테이션 위주로 돌려서 좀 경기를 포기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컵 경기를 제대로 뛸 거라는 그런 확신은 안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비셀고베가 뭐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 지금 2위인 히로시마와 승점 3점 차이기 때문에 1위로 이제 본선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전 라인업을 내세워서 확실히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인업상으로 좀 더 나고야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고야 쪽 승,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고야 승에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J리그 컵 경기 가시마 대 가시와. 자, 일단은 뭐 최근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좋은 상태고 5경기 기준 지금 1실점으로 특히 수비에서 많이 안정감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승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공격 사이클이 잠잠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지금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가시마가 가시와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요 두 팀의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봤을 때 가시마가 좀 템포 조절을 하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유의 이런 빠른 템포를 좀 살려서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가시마의 이런 수비를 공략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뭐 현재 양팀 다 지금 리그컵을 포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전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시마 수비진들이 이런 라인을 잘 맞추면서 달의 달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가시마 이런 수비진들이 어느 정도 라인을 좀 잘 맞추고, 그리고 조직력이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달의 달입니다님, 네, 수비에서 별풍선 좋은 20개 모습을 보여주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최근 공격력이 안 좋은 가시와가 가시마 수비를 뚫기는 약간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달의 달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럼 바로 제가 지금 오후 경기랑 해외 축구 조합본,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B 네. 자, 쪽지 잘 전송해 드렸습니다. 2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보관함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제 그 쪽지가 보관함에 안 오셨다 하시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2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양팀 다 뭐 리그컵을 포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전들이 뭐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시와가 뭐 가시마 그런 수비진들의 뭐 수비진들을 어느 정도 뚫기도 약간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시마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가시마 쪽 승에, 그리고 2.5 기준 언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까시마가 지금 수비가 굉장히 지금 좋고, 그리고 가시화가 지금 공격 사이클이 많이 주춤하다 보니까 가시화가 과연 득점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느 바가 갈릴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까시마 승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미즈 대 쇼나. 자, 일단 뭐 최근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자 리그에서 지금 2연패, 쇼난 같은 경우에 4연패로 양팀 다 어느 정도 하락세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시미즈나 쇼난이나 양팀 다 컵 대회를 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제 어느 정도 주전을 기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1부, 2부 리그의 팀 대결이다 보니까 전력 면에서는 시미즈보다는 쇼난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쇼난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특히 수비 쪽에서 많이 문제를 보이다 보니까 좀 실점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도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런 지금 쇼난과 대비되게 홈에서는 좀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좀 득점력도 어느 정도 폭발하고 있는 좀 시미즈가 좀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물론 뭐 이번 컵 대회가 지금 시미즈가 2부 리그, 그리고 쇼난이 이제 1부 리그다 보니까 1, 2부의 그런 격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최근 뭐 쇼난이 지금 거의 8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태고, 그리고 시미즈도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종합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쇼난 원정을 믿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는 뭐 홈에서 3연승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시미즈 쪽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미즈 쪽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즈 프랜승에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코 FC 대 산프로체 히로시마. 자, 일단 최근 요코 FC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가시와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가와사키를 차례로 격파를 하면서 시즌 이런 극초반과는 다르게 2연승을 기록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반대로 지금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쵸. 하지만 뭐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컵 경기에서의 양 팀의 입장이 다른데, 요코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1위 나고야와 이제 승점 3점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1위 자리를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는 지금 요코 FC보다는 히로시마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요코 FC는 좀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경기 자체는 히로시마가 유리하게 치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히로시마의 이런 좀 하락세, 그리고 하락세랑 그리고 최근 좀 부진한 경기력, 이런 거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의외로 좀 대승보다는 히로시마의 그런 똥줄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그쵸, 아무래도 라인업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다 보니까 히로시마 쪽 승을 보고, 그리고 만약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히로시마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간도스 대 이제 이와타. 자, 일단 뭐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 최근 굉장히 지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3경기 연속 지금 무실점을 기록하며 이전 시즌처럼 굉장히 지금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와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 중으로
양팀 다 지금 현재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간도스가 2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지금 사간도스를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이와타 같은 경우에 컵 경기 전패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지금 본선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렇게까지 이와타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주전들 관리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와타 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와타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사간도스는 어느 정도 좀 주전 라인업을 가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사간도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직전 양팀의 맞대결에서도 사간도스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원정보다는 홈에서 사간도스가 더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홈이점, 그리고 아무래도 1, 2부 리그다 보니까 좀 전력 차이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좀 사간도스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사간도스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 승에 햄무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J리그 컵은 네, 전부 다 끝이 났고, 바로 이제 해외 축구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브라이튼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 주전 센터백이 한 명 결장, 이 정도로 결정자 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우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FA컵 결승과 챔스 결승을 위해서 현재 지금 주전들을 관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커 보여요. 왜냐면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경기 또 주전들을 출전시키다가 괜히 또 부상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로린리 잠시만요, 달의 달님. 아, 네. 보내셨는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그냥 제 그 조합본 안에서 그냥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조합본을 뽑은 것 자체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여기 분석했던 그런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아 보이거나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는 경기들을 위주로 한번 이제 조합을 선별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잘 참고하셔서 좀 잘 골라 가시면은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계속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 보면은 네, 다래달리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우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뭐 남아있는 FA컵 결승과 그리고 챔스 결승을 위해서 주전들을 뭐 관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괜히 좀 주전들 출전시켰다가 부상당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약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맨시티가 잘 나간다고 해도 과연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은 맨체스터 시티 쪽이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의 라인업이 좀 많이 중요한 경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양 팀의 이런 플레이를 봤을 때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른 템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뭐 최소 무승부만 거둔다고 해도 유로파 리그 진출이 확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동기부여 면에서는 좀 브라이튼한테 굉장히 좀 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의 그런 스탠스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현 상황이랑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브라이튼 쪽 프랜승의 좀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건 한번 브라이튼 쪽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이튼 대 맨시티. 자, 비아레알 대 이제 카디스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지금 주전 수비수 미드필더가 이번 경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면서 전력이 좀 더 강해진 상태고, 반면에 지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공격수들의 결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레알에 비해서 지금 전력 누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카디스가 좀 볼 점유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볼 점유 위주로 그런 플레이하는 비아레알이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카디스가 지금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이런 빠른 공격 전개, 그리고 좀 역습이 또 비아레알이 좋다 보니까 이런 역습에 대한 수비가 좀 카디스 입장에서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현 상황에서 뭐 홈에서 좀 공격력이 폭발한 비아레알이 지금 뭐 원정 경기력이 안 좋은 카디스 상대로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비아레알 역시 지금 챔스컵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비아레알이 좀 삽질만 안 하면은 조금 더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비아레알 쪽 승, 그리고 핸디로는 한번 마인스까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레알 승, 마인 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라요. 자, 일단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지금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지금 승점 1점 차이로 2위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챔스에서도 떨어지고 남은 경기가 이제 리그 경기밖에 없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도 이것도 좀 비슷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지금 원정에서 어느 정도 좀 수비진이나 미드필더진 라인에서 실수가 좀 많은 라요가 좀 수비 쪽에서 불안 요소를 좀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 홈보다 좀 원정에서 많이 실수가 좀 잦은 편이다 보니까 요런 게 오히려 경기 흐름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뭐 라요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3연패로 홈에 비해 지금 원정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해도 이번 지금 원정에서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라요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레알 마드리드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요 정도로만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에,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오렌티나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이탈리아 FA컵 결승전 경기. 자, 일단은 뭐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FA컵 결승전이기 때문에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오렌티나든 인터밀란이든 두 팀 다 이제 홈에 대한 이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저 양 팀 다 어느 정도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고, 그 이번 경기가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좀 더 양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결승전 좀 특성이죠. 네, 뭐 굉장히 좀 공격적인 팀들이 만난다고 해도 결승전만 되면은 좀 전반전에 굉장히 좀 신중하면서 탐색전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요 두 팀도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좀 막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 두 팀 다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나 그런 공격 전개에 대한 퀄리티는 인터밀란이 이제 피오렌티나보다 한 수 위고, 그리고 지난 리그 맞대결에서 인터밀란이 좀 심각한 골 결정력으로 인해서 피오렌티나한테 1대 0으로 졌지만 지금 현재 인터밀란은 그때 인터밀란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골 결정력도 굉장히 좋아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인터밀란이 충분히 피오렌티나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면서 좀 우승컵을 들어 올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인터밀란 쪽 승, 그리고 요것도 고베당으로의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추천이나 지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이것으로 저는 오늘 분석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